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어요. 재벌 회장 앞에서 한 여자가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품에는 2살배기 아이를 안고 말이죠. 이 아이는 당신 손자예요. 하지만 당신은 자격이 없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회장은 애써 부인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3년 전 빗길에서 죽은 아들, 그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게 바로 이 여자와 아이였다는 것을. 내가 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시오. 70평생 처음으로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것은 3주 전 국립묘지에서 시작됐습니다. 회장이 죽은 아들을 그리워 묘지를 찾아간 그 순간 이 믿기지 않는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가을 오후의 고요한 국립묘지,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언덕길,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올라왔죠. 번호판에는 특별한 표시가 없었지만 차량에서 풍기는 기품만으로도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70대 남자가 내렸어요. 검은 정장 차림의 그는 묘지 언덕을 올랐습니다. 발걸음이 익숙했죠. 3년째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은 길이었으니까요. 묘비 앞에 선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내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묘비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서준. 1994년부터 2022년 그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서준아, 아버지가 또 왔다.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너를 위해서였어.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길 바랐던 거야. 바람이 그의 회색 머리카락을 흔들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3년이 지났지만 이 자리에 올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죠. 그때였습니다. 맞은편 언덕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젊은 여자가 묘비 앞에서 흐느끼고 있었죠. 그녀의 품에는 2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서준 씨, 오늘도 왔어요. 우리 아기 데리고요. 여자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그에게 닿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어요. 서준 씨, 자신의 아들과 똑같은 이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여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모습이 선명해졌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낡은 베이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국화 한 송이만 들려 있었죠. 지금 방금 뭐라고 하셨소? 뒤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자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서준 씨라고 했소. 내가 제대로 들은 거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기 아빠 이름이에요.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여자 품속 아이에게 향했습니다.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눈, 코, 입모양 모두 자신의 아들을 닮았어요. 마치 어린 시절 서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죠. 어디 묘에 온 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앉아있던 묘비를 손으로 가리켰어요. 그는 천천히 그 묘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겨진 글자를 읽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어요. 이서준, 1994년부터 2020년. 비틀거렸습니다. 자신의 아들, 바로 그 서준이었어요. 이 여자는 누구고 왜 자신의 아들 묘 앞에서 울고 있는 거죠? 그리고 품에 안긴 저 아이는 당신은 누구요?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윤아영이에요. 서준 씨와 연인이었습니다. 연인?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서준에게 연인이 있었다고 자신은 전혀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내 아들이 그런 사실을 숨길 리가 없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하영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회장님께서 반대하실 거라고 서준 씨가 말했어요. 그래서 비밀로 했죠. 회장님이라고. 당신이 나를 알고 있었단 말이요? 네. 태성그룹 강석훈 회장님. 서준 씨의 아버지시죠. 하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훈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 여자가 자신을 알고 있었다면 서준도 분명 이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저 아이는? 시선이 다시 아기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영은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준 씨의 아들이에요. 우리 아이 이름은 서우예요. 서우, 서준의 아들, 자신의 손자. 석훈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3년 동안 자신에게 손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니. 왜 말하지 않았어?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하영은 쓸쓸히 웃었어요. 말했다면 믿으셨을까요? 회장님께서는 서준 씨가 살아계실 때도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그 말에 석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만약 서준이 살아서 이 여자를 데려왔다면 자신은 분명 반대했을 겁니다. 저는 그냥 서준 씨를 그리워하러 온 거예요. 아이에게 아빠 얼굴이라도 보여주려고요.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천천히 돌아서려 했어요. 하지만 석훈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다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서훈은 작은 손을 입에 넣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고 동시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DNA 검사를 하겠소. 하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사요? 그래. 확실히 해야 하지 않겠소? 그 아이가 정말 내 손자인지. 하영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검사하세요. 저는 진실밖에 없으니까요. 석훈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고 서훈은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석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재에 홀로 앉아 브랜디 잔을 기울이며 창밖을 바라봤죠. 머릿속에는 온통 오늘 본 그 아이 얼굴뿐이었어요. 서준을 그대로 빼닮은 눈동자, 작은 손, 그리고 윤아영이라는 여자의 눈물. 석훈은 책상 위 인터폰을 눌렀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회장의 호출이라면 달려와야 했죠. 30분 후 비서가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사해. 윤아영이라는 여자. 오늘 국립묘지에서 만났어. 석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어디서 왔고 뭘 했고 서준이와 어떤 관계였는지 모든 걸 파악하라고. 이틀 안에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혼자 남은 석훈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그 아이가 정말 손자이길 바라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죠. 만약 진짜라면, 그렇다면 자신이 몰랐던 서준의 삶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통제하지 못했던, 자신이 인정하지 않았던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나타났어요. 석훈은 서재 소파에 앉아 그 파일을 받아들었죠.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윤아영, 1992년생, 2019년 태성물산 인턴 입사, 6개월 근무 후 자진 퇴사, 인턴이었다고. 다음 페이지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서준과 하영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카페에서, 공원에서, 바닷가에서.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사진들은 어디서 구한 거야? 하영 씨의 계정에서 가져왔습니다. 석훈은 이를 악물었어요. 사진 속 서준의 얼굴은 자신이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너무나 밝고 자유로워 보였죠. 다음 페이지에는 병원 기록이 있었습니다. 2021년 11월, 임신 8주 확인. 2022년 6월, 출산. 남아. 석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준이 세상을 떠난 게 2022년 3월이었어요. 그렇다면 하영은 서준이 죽고 석 달 뒤에 아이를 낳은 겁니다. 혼자서. 현재 관악구 쪽방촌에 거주 중입니다. 생활고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석훈은 파일을 덮었어요.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저 여자가 내 아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훈은 책상을 주먹으로 쳤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진 속 서준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DNA 검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 내일 오전 중으로 나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즉시 보고해. 비서가 물러갔습니다. 혼자 남은 석훈은 다시 파일을 펼쳤어요. 하영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맑고 단단했죠. 이 여자가 정말 돈 때문에 나타난 걸까? 오늘 묘지에서 본 그녀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을 안고 서준의 묘비 앞에서 흐느끼던 모습. 그건 연기가 아니었어요. 아니야. 속으면 안 돼.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밤은 깊어갔고 서재의 불빛만이 외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석훈은 새벽부터 서재에 있었어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5분이 5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고 비서가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석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결과지를 펼치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어요.
유전자 일치율 99.8%, 생물학적 조부손자 관계 확인됨. 결과지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서우는 정말로 자신의 손자였어요. 서준의 아들이었습니다. 서준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3년 동안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사실 서준은 이 세상에 무언가를 남기고 갔던 겁니다. 하지만 석훈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어요. 이 결과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나와 자네만 아는 거야. 예? 회장님, 그게 절대로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돼. 석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경계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 내부에서 특히 조카 오태민이 알게 되면 상속 문제가 복잡해질 겁니다. 비서가 물러갔습니다. 석훈은 결과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자는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영에 대한 의심은 남아있었죠. 저 여자는 정말 순수하게 서준을 그리워하는 걸까요? 석훈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켜봐야겠어. 그는 다시 파일을 펼쳤어요. 쪽방촌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군. 저 여자가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손자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훈은 비서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장 뉴스를 보십시오. 석훈은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아침 뉴스가 한창이었죠. 그리고 화면에 비친 장면에 그는 경악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정문 앞이었어요.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 있었고 그 한가운데 하영이 서 있었습니다. 아기를 업은 채로요. 윤하영 씨, 이서준 전무와 정말 연인 관계였습니까? 아이 아버지가 이서준 전무가 맞나요? 태성그룹 측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서준 씨를 그리워하러. 그럼 왜 회사 앞까지 오신 겁니까?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아기는 그 소음에 놀라 울음을 터뜨렸죠. 석훈은 리모컨을 내던졌어요. 저 여자가 언론에 흘렸어. 내가 뭐라고 했어? 돈이 목적이라고. 그는 당장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여자 당장 쫓아내. 경비 불러서 강제로라도 내보내라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어요. 석훈은 직접 차를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비들이 하영을 밀어내고 있었죠. 제발요.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회사 앞을 지나가다가. 거짓말 마시오. 석훈이 차에서 내리며 소리쳤습니다. 기자들을 불러놓고 무슨 소리요? 기자들은 회장의 등장에 다시 흥분했어요. 카메라가 일제히 석훈을 향했습니다. 회장님, 손자가 맞습니까? DNA 검사는 하셨습니까? 태성그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석훈은 기자들을 무시하고 하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당신 같은 여자가 감히 우리 집안 이름을 입에 담아. 돈이 목적이면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지 그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돈 같은 거. 닥쳐. 석훈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줄 알아. 3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이제 와서 나타난 이유가 뭐야? 재산 때문이지. 재산.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바라봤죠. 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모른다는 거야? 서준 씨가 왜 그날 차를 몰고 있었는지, 왜 사고가 났는지. 회장님은 정말 모르세요? 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석훈은 잠시 말이 막혔어요. 그게 무슨, 그 사람은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어요. 하영이 외쳤습니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죠. 기자들도 경비들도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준 씨는 회장님께 말씀드리고 정식으로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반대하실 게 뻔해서 거절했어요. 혼자 떠나겠다고 했죠. 하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날, 사고 나던 날, 서준 씨는 절 데리러 오던 중이었어요. 비 오는 밤에 제가 혼자 집을 나가려는 걸 막으려고 그렇게 서둘러 오시다가 석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를. 당신이 막지 않았다면. 하영의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당신이 막지 않았다면 서준 씨는 지금 살아있었을 거예요. 당신이 우리 사랑을 인정했다면 서준 씨는 죽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 외침이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석훈은 비틀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옆에 있던 경비가 황급히 그를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석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서준이 급하게 차를 몰고 나갔다는 보고를 받았던 그날. 그리고 1시간 뒤 들려온 사고 소식. 아니야. 그럴 리가. 석훈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하영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 눈에는 진실과 고통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냥 서준 씨가 그립고 아이에게 아빠를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영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돈 같은 건 처음부터 바란 적도 없어요. 그녀는 아이를 꼭 안고 돌아섰습니다. 기자들 사이를 빠져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죠. 석훈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들이 그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귀에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막았단 말인가.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준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 했던 거예요. 혼자 떠나려는 하영을 막으려고 비오는 밤길을 달렸던 겁니다. 자신의 고집이, 자신의 욕심이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겁니다. 석훈은 천천히 차로 돌아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도 플래시도 아무것도 그에게 닿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멍하니 차에 올라탔죠.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석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죠. 서준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정말 몰랐구나.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서준은 돌아오지 않았고 하영은 3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웠으며 자신은 그 모든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석훈은 악몽에서 깼습니다. 꿈속에서 서준이 나타나 자신을 원망하는 눈으로 바라봤어요. 아버지 때문에 죽었어요. 서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난 석훈은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문득 하영이 사는 곳이 궁금해졌습니다. 관악구 쪽방촌이라고 했지. 자신의 손자가 그런 곳에서 자라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석훈은 몰래 관악구로 향했습니다. 비서도 운전기사도 대동하지 않았어요. 혼자 택시를 타고 갔죠. 쪽방촌은 상상 이상으로 열악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낡은 건물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복도. 석훈은 하영의 집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노크하려다 멈췄어요. 대신 복도 구석에 서서 귀를 기울였죠. 서우야, 울지 마. 엄마가 여기 있잖아. 하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고프지? 조금만 기다려. 분유 타줄게. 피곤에 지친 목소리였지만 아이를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석훈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여자는 3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워왔어요. 아무런 도움도 없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요. 그때였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수상한 남자 2명이 올라왔어요. 석훈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남자들은 하영의 집 문 앞에 섰죠. 쾅쾅. 거친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윤하영 씨 계시죠? 문 좀 여세요. 남자들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어요. 하영이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지내시라는 얘기하러 왔어요. 언론에 나돌아다니지 말고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 잘못 안 했으면 조용히 계셔야죠. 남자의 말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계속 이러시면 아이한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영이 경악했습니다.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죠. 태성그룹은 큰 회사예요. 건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남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석훈은 그들의 뒷모습을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자들의 재킷 안쪽에 태성그룹 경호팀 마크가 보였던 겁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누가 저들을 보낸 거죠? 자신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는데. 석훈은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 남자들을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차를 타고 사라진 뒤였어요. 멍하니 서 있던 석훈은 깨달았죠. 회사 내부 누군가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하영을 위협하고 있다는 걸요. 석훈은 즉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비서실로 직행해서 비서를 불렀어요. 누가 경호팀을 윤하영 씨 집에 보냈나? 비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호팀이요? 저는 그런 지시를. 내가 묻는 게 아니야. 누가 보냈냐고. 석훈의 목소리가 서재 전체를 울렸어요. 비서는 급히 전화기를 들어 경호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이 굳어졌죠. 회장님, 전무님께서 지시하셨다고 합니다. 전무, 오태민은 석훈의 조카였습니다. 서준이 세상을 떠난 뒤 회사 경영에 참여하게 된 인물이었죠. 석훈은 이를 악물었어요.
당장 불러. 15분 후 오태민이 서재에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회장님, 무슨 일로 급히 부르셨습니까? 내가 경호팀을 보냈지. 윤하영 씨를 협박하라고. 태민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방 태연한 표정을 지었죠. 협박이라니요. 그냥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서요. 내가 언제 그런 지시를 내렸나? 회장님께서 접근 금지 가처분까지 준비하셨잖습니까? 당연히 저 여자를 멀리하고 싶으신 줄 알았죠. 태민은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석훈은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조카의 눈빛에는 계산이 가득했습니다. 저 아이가 진짜 손자라는 게 밝혀지면 상속 문제가 복잡해진다. 태민은 그걸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서준이 죽은 뒤 자신이 후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손자가 나타났으니까요. 앞으로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마. 특히 윤하영 씨와 관련된 일은 절대로. 석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저 여자가 진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나가. 석훈의 고함에 태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석훈은 차갑게 말했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태민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서재를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석훈은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지키려는 걸까? 회사, 재산, 체면, 그것들을 지키려다 아들을 잃었고 이제는 손자마저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영을 협박하고 서울을 외면하고 석훈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준아, 너는 정말 용감했구나. 서준은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도 재산도 지위도 모두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 했죠. 하지만 자신은 어땠습니까? 평생 체면과 재산만 쫓아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외로운 서재에 홀로 앉아있는 이 모습이었습니다. 석훈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겠어. 그는 결심했죠. 서준이 지키려 했던 사람들을 이제는 자신이 지키겠다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겠다고요. 그날 밤 석훈은 혼자 서준의 방에 갔습니다. 3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둔 방이었어요. 책상, 침대, 옷장. 모든 게 서준이 살아있을 때 그대로였죠. 석훈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준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대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 학사모를 쓴 서준이 활짝 웃고 있었죠.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미소였구나. 석훈은 깨달았어요. 서준은 평생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재벌가 아들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살았죠. 석훈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준의 일기장이 있었어요. 가죽 표지의 낡은 일기장. 석훈은 손을 뻗었지만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걸 봐도 되는 걸까?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서준의 마음을, 서준의 진심을. 석훈은 일기장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3월. 오늘 아버지께서 또 나를 부르셨다. 회사 일을 배우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항상 그래왔듯이. 석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어요. 2020년 7월. 오늘 회사에 새로운 인턴이 왔다. 윤하영.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나를 재벌 아들로 보지 않고 그냥 서준으로 봐주었다. 석훈은 멈췄습니다. 하영과의 첫 만남이었군요. 서준은 그녀에게 끌렸던 겁니다. 재벌 아들이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그녀에게.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2021년 5월. 하영이와 연인이 되었다. 아버지께는 말씀드릴 수 없다. 분명 반대하실 것이다. 하지만 나는 행복하다. 처음으로 진짜 내 삶을 사는 기분이다. 석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내 삶을 사는 기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렇다면 그 전까지 서준은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입니까?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2021년 10월. 하영이가 임신했다. 나는 너무 기쁘다. 하지만 동시에 두렵다.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하영이는 혼자 떠나겠다고 한다.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싫다고. 석훈은 숨이 막혔습니다. 하영은 떠나려 했던 거예요. 서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녀는 혼자 아이를 키울 생각이었던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갔습니다. 2022년 3월 14일. 사고가 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내일 아버지께 말씀드리기로 했다. 하영이와 결혼하고 싶다고. 아버지는 반대하실 게 뻔하지만 나는 하영 없이는 살 수 없다. 하영도 뱃속의 아이도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다. 석훈은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준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지키려 했던 게 이 아이들이었구나. 너는 아버지가 되려 했던 거구나. 석훈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소리내어 우는 자신을 발견했죠. 미안하다 서준아. 아버지가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울음소리가 텅 빈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준의 사진이 책상 위에서 조용히 아버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석훈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기장을 주워들었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죠.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다. 그 문장이 선명했습니다. 석훈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서준아, 이제 아버지가 지킬게. 내가 지키려 했던 사람들을 아버지가 대신 지킬게.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보니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어느새 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석훈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죠. 오랜 시간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석훈은 서준의 사진을 다시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잘못했어. 너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지. 내 욕심만 채우려 했어.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야. 약속한다. 그는 사진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늦은 사과였습니다. 방을 나서며 석훈은 결심했어요. 오늘 하영을 만나야겠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사과해야 했고 용서를 구해야 했으며 서준이 지키려 했던 가족을 이제는 자신이 품어야 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석훈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서재로 돌아온 석훈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하영 씨 연락처를 찾아. 그리고 오늘 오후에 만남을 주선해줘. 장소는 국립묘지로 하자.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석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죠. 석훈은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다면. 그는 서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아들의 사랑을, 아들의 용기를 모두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후 2시 국립묘지. 석훈은 서준의 묘 앞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일기장을 들고 있었어요. 서준아, 아버지가 하영을 만나려고 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구나. 그는 묘비에 손을 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석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영이 서울을 업고 천천히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죠. 그녀는 석훈을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하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저를 부르셨어요?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석훈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사과하고 싶어서요. 사과요? 하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석훈은 그녀 앞에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뭐 하시는? 용서하시오. 석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번에 한 말들 모두 잘못했소. 당신을 의심하고 협박하고 서준이가 사랑했던 사람을 모욕했소. 하영은 당황했어요. 70대 회장이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죠.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이걸 봤소. 석훈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서준이의 일기장. 어젯밤에 읽었어요. 마지막 페이지까지. 하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석훈은 일기장을 펼쳤어요. 여기 이렇게 써 있더군요. 하영도 뱃속의 아이도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다. 서준이는 당신들을 지키려 했던 거요. 알고 있어요. 하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준 씨는 항상 말했어요. 저와 아이를 꼭 지키겠다고.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석훈도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막았소. 내 고집이, 내 욕심이 서준이를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당신을 고통 속에 남겨두었고요. 회장님, 3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쪽방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텨왔잖소. 석훈의 목소리는 계속 떨렸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하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어요. 등에 업힌 서우가 엄마의 울음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석훈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서준이가 지키려 했던 사람들을 이제 내가 지키고 싶소.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그는 하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과 서우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싶소. 며느리로 손자로. 하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고
잘 살아온 게 아니잖소. 석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쪽방촌에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사는 게 잘 사는 거요? 서우는 내 손자요. 제대로 된 환경에서 키워야 하지 않겠소? 하지만 제발 부탁이요. 석훈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준이를 잃고 3년 동안 나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소. 하지만 당신과 서우를 만나고 깨달았어요. 서준이는 사랑을 남기고 갔다는 걸. 그 사랑을 내가 이어가고 싶소. 하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회장님께서는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잖아요.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고, 아무 배경도 없다고. 그게 내 잘못이었소. 석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준이는 당신의 진심을 봤어요. 당신의 사랑을. 하지만 나는 겉모습만 봤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이제 알았소. 하영은 망설였습니다. 등에 업힌 서우가 작은 손을 뻗어 석훈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방긋 웃었습니다. 석훈은 그 모습에 미소를 지었어요. 서우는 나를 알아보는 것 같소. 할아버지를. 하영도 서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사람을 잘 따라요. 서준 씨를 닮아서. 당신과 닮아서 그런 거요. 석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머니의 아들이니까. 하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을. 얼마든지 기다리겠소. 석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오. 힘들 때는 내게 연락하시오. 서우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시오. 나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싶소. 하영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석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서준의 묘를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흩날렸죠. 서준 씨가 보고 있을까요? 하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고 있을 거요. 그리고 기뻐하고 있을 거요. 석훈이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걸. 하영은 서울을 내려놓았어요. 아이는 비틀비틀 걸어가 묘비에 작은 손을 댔습니다. 아빠, 서우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하영과 석훈은 동시에 아이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또다시 흘렀죠. 석훈은 무릎을 꿇고 서우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래, 저기 내 아빠야. 훌륭한 분이셨어. 할아버지가 많이 미안해했단다. 서우는 석훈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팔로 할아버지의 목을 감쌌어요. 석훈은 서우를 꼭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손자를 안아보는 순간이었죠. 일주일 후 하영은 결심했습니다. 석훈의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요. 서우를 위해서였습니다. 아이는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자격이 있었으니까요. 석훈은 별채를 준비했어요. 본체가 아닌 독립적인 공간이었죠. 하영이 부담스러워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요. 석훈이 별채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하영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깨끗하고 아늑한 거실, 서우를 위한 아기방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과하지 않소. 이게 당연한 거요. 석훈이 서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품에서 까르르 웃었어요. 서우야, 여기가 내 집이란다. 아빠가 자랐던 곳이야. 석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영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처음 묘지에서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오태민이 본체로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회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태민이 서재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저 여자와 아이를 집에 들인다고요? 아직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확인은 끝났네. 석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서우는 내 손자가 맞아. 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렇다고 해도 회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설마 저 아이를. 그래, 서우가 내 후계자야. 석훈의 말에 태민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미쳤습니까? 갓난아기를 후계자로. 회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단 말입니까? 상관있지. 그래서 윤하영 씨가 섭정을 할 거야. 뭐라고요? 태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경영을 안다고요? 평범한 인턴 출신이. 배우면 되네. 석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능력은 배울 수 있어. 하지만 진심은 배울 수 없지. 하영 씨는 서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서울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 그 책임감이면 충분해.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태민이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회장님을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재산을 노리고. 나가. 석훈의 고함에 서재가 울렸습니다. 다시는 하영 씨를 모욕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 한 달 안에 자네 지분을 정리하게.
더 이상 태성그룹에서 일할 필요 없네. 태미는 얼어붙었어요. 제 지분을, 회장님, 이건, 자네는 하영 씨를 협박했어. 경호팀을 보내서 위협했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야. 석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했습니다. 태미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는 분노에 찬 얼굴로 서재를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석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회사 내부에 반발이 있을 겁니다. 주주들도 반대할 거고요. 하지만 석훈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석훈은 하영을 불렀습니다. 하영 씨, 앉으시오. 서재에 앉은 하영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사실은 부탁이 있소. 석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일을 배워주셨으면 해요. 서우가 클 때까지 당신이 태성그룹을 이끌어주길 바라오. 하영은 눈을 크게 떴어요. 저요? 회장님, 저는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배우면 됩니다.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석훈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서준이가 사랑했던 회사요. 그리고 서우가 물려받을 회사. 당신이 지켜주시오. 하영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주주들이 반대할 텐데 내가 설득하겠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낼 거요. 석훈이 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준이는 당신을 믿었소. 나도 이제 당신을 믿고 싶소. 하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알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준 씨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석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소. 다음 날부터 하영의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석훈은 직접 회사의 모든 것을 가르쳤어요. 경영 전략, 재무 구조, 인사 시스템. 하영은 밤낮 없이 공부했습니다. 힘들지 않소? 석훈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서울을 위해서라면. 하영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하영은 놀라운 속도로 배워나갔어요.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응용했습니다. 석훈은 감탄했죠. 서준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을 선택했구나. 어느 날 저녁 석훈과 하영은 서준의 묘를 함께 찾았습니다. 서우도 함께였어요. 아이는 아빠 묘비 앞에서 작은 손을 모았습니다. 서준 씨,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서우도 잘 크고 있고요. 하영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석훈도 무릎을 꿇었어요. 서준아, 아버지가 이제 제대로 하고 있어. 내가 지키려 했던 사람들을 아버지가 지키고 있단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서준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잘하고 있어요, 아버지. 석훈은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3주 후 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은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회장이 중대 발표를 하겠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단상에 석훈이 올라섰습니다. 3주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석훈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태성그룹의 미래, 그리고 제 후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죠. 석훈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측면 문이 열렸습니다. 하영이 들어왔어요. 단정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그녀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아이 서우도 함께였죠. 이분은 윤하영 씨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서우, 제 손자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났고 주주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손자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 주주가 일어서서 물었습니다. 석훈은 차분하게 대답했죠. 고인이 된 제 아들 이서준의 아들입니다. DNA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숨기셨습니까? 숨긴 게 아니라 제가 늦게 알았습니다. 석훈은 하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알고 나서도 이 아이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훈은 다시 주주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난 3주간 저는 윤하영 씨와 서우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는 서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까르르 웃었어요. 이 아이는 제 아들이 사랑으로 남긴 선물입니다. 그리고 윤하영 씨는 3주간 경영 수업을 받으며 태성그룹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기자였어요. 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설마. 석훈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제 후계자는 윤하영 대표와 제 손자 이서우입니다.
장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주주들이 일제히 소리쳤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사진을 찍어댔죠. 한 주주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회장님, 윤하영 씨에게 경영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능력은 배우면 됩니다. 석훈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배울 수 없죠. 윤하영 씨는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아이를 지켜냈습니다. 그 책임감과 사랑이야말로 이 회사를 이끌어갈 자격입니다. 하지만 주주들이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반발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석훈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 결정이 태성그룹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요. 그는 하영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하영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았어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서준 씨가 사랑했던 이 회사를,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우가 물려받을 때까지 이 회사를 더욱 훌륭하게 만들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처음에는 몇몇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으니까요. 주주총회가 끝난 후 석훈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하영이 서울을 안고 옆에 섰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 거죠? 이렇게까지 하시면. 괜찮아요. 이게 맞는 일이니까. 석훈은 서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준아. 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늦었지만 내가 원했던 걸 이뤄주고 있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줄게. 그게 아버지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서우가 하늘을 가리키며 웃었어요. 마치 아빠를 보는 것처럼요. 석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서준이 가르쳐 준 거였습니다. 이 늙은이에게 마지막으로 3개월 후 태성그룹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강석훈 표준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죠. 혈연이 아니라 능력과 진심으로 후계자를 선택하는 기준. 그것은 업계 전체에 파장을 일으켰어요. 수많은 기업들이 태성그룹의 결정을 주목했고 일부는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죠. 하영은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6개월 만에 회사 실적을 20% 끌어올렸고 주주들의 신뢰를 얻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인턴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태성그룹의 당당한 대표였죠. 어느 가을날 석훈과 하영, 그리고 서우는 다시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서준의 묘 앞에서 석훈은 말했어요. 서준아, 다 잘 되고 있어. 하영 씨는 훌륭한 경영자가 됐고 서우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단다. 내가 남긴 사랑이 모두를 바꿨어. 하영도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서준 씨, 보고 계시죠? 우리 모두 행복해요. 당신이 원했던 대로요. 서우는 묘비에 작은 손을 댔습니다. 아빠, 좋아. 아이의 말에 석훈과 하영은 웃었어요. 햇살이 세 사람을 비췄습니다. 할아버지와 며느리, 그리고 손자.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서준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가 된 가족이었죠. 용서는 혈통보다 깊었고 사랑은 죽음마저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한 사람의 변화를 넘어 사회 전체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은 혈연을 넘어서고 용서는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늦기 전에 사랑을 전하세요. 감사합니다.